단종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단종과 어몽도, 숙부였던 금성대군까지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브스뉴스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세종, 아버지는 엄친아 중 엄친아였다는 문종, 그리고 그 문종의 적장자, 바로 단종인데요. 왕세손부터 왕까지 오른 찐 적통으로 단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순도 100%의 완벽한 적통성을 갖춘 적손. 혈통, 계승 순서, 직위 절차를 모두 충족해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명분 하나만큼은 흠잡을 구석이 없었던 왕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1441년생 이홍이 조선의 6대왕 단종.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길에 올랐는데 그 당시 나이가 고작 16살, 지금으로 치면 겨우 중학교 3학년의 나이였습니다. 실제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 있었던 기간은 총 5개월로 그중 청룡포에서의 체류는 2-3개월로 매우 짧았다고 하고요. 이후 청룡포에서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죠. 세종은 손자 단종이 태어나자 뛸 듯이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짜 힘들게 낳은 적손이자 원손이었기 때문인데요. 단종은 문종이 앞서 2번 이혼하고 마침내 3번째로 맞이한 세자빈에게서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세자빈은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압승술이라는 주술을 사용하다 들켜 이혼했고, 두 번째 세자빈은 궁녀와의 궁중 스캔들로 폐위. 우여곡절 끝에 3번째로 맞이한 세자빈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이었죠. 세종이 그 어린 손자를 얼마나 노심초사하였는지 단종이 금성대군의 집에 머물 당시 병력 20명을 붙여 특별 경비를 세웠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세종이 단종의 이름을 지을 때 외자가 아닌 두자, 이홍위로 지은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가 아는 역대 조선의 왕 이름은 외자잖아요. 당시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쓸 수 없는 피휘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피휘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많은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외자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홍이, 이름이 2글자죠. 2글자 이름을 가진 왕은 조선시대 역사상 딱 2명, 태종과 단종으로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태종을 제외하면 조선 역대 유일한 두자 이름입니다. 클홍의 햇빛 위, 천하를 크게 비추는 밝은 햇빛이 되어라라는 뜻인데, 왜 단종만 이홍이라고 지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단종이 태어나고 5일 후 세종은 홍이란 이름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계명을 하게 했다고 하니, 세종이 기존 관습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이름에 꽤 공을 들였다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간 우리가 접한 단종의 모습은 삼촌이었던 세조에게 왕위를 뺏긴 힘없고 어린 왕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반면 영화에서는 어리기만 한 모습이 아닌 강단 있고 때로는 비범한 선택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렇다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살이잖아요.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인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음모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단종의 국혼을 강요하는데, 그렇게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상중에 있는데 어떻게 대례를 하냐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단종에게 유약하거나 호락호락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 영화 속에서 특히 각별해 보이는 금성대군과 단종의 사이도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두 사이가 유독 각별했다는 내용의 기록은 없지만, 단종이 3살이 되던 해 금성대군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둘의 사이가 꽤 가까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금성대군이 사약을 마시기 전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며 세조가 있는 한양 쪽이 아닌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 큰절을 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17살의 나이에 숨을 거둔 단종, 그리고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어몽도.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될 금기로 여겨지며,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삼족이 멸해질이라는 공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영화에서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밤에 어둠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했고 그 이후 어몽도는 가소를 이끌고 깊은 은거를 택했다고 기록돼 있죠. 족보마저 없애며 세상과 절연한 채 스스로를 지웠으며 흥미로운 점은 당시 관청에서 그들의 행방을 쫓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짐작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조 같은 경우는 계곡 말년에 가서는 자기의 죄를 단죄하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단종의 친인척들을 다 잘 챙겨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매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절을 하고 세조는 어쨌든 제위 후반기로 갈수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불공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컴플렉스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단종을 둘러싼 역사 이야기, 이번 설에 영화 보러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